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삼성전자가요,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 지난달에 파운드리 쪽에요, 10조 원 넘게 투자를 발표를 한 데 이었어요. 금일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요, 8조 원 투자 발표를 했죠. 거기에 따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정리 및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한요, 최근 지지부진한 5G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요, 오늘 한번 볼만한 리포트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율과 그쵸?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최근 움직임이 같다라는 그러한 주제예요. 리포트인데요. 통상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환율이 오를 경우 한국 시장의 주식이 비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처분해 달러화해 이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반대로 그렇죠?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환율도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하는 그 이유는요.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유동성의 힘이죠. 지금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돈을 시중에 많이 풀고 있어요. 그 힘으로 인해서 유동성 장선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환율이 그렇죠? 만약에 1,200원 이 차트 보시죠? 1,200원 선이 과거에 강한 저항선이었는데 이제 돌파가 돼서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환율이 1,200원이 깨지면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로 들어온다. 그러면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린 그 돈과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환율이 올랐지만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는 표현보다 환율이 오르니 지수가 생각보다 더 못 오른다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자금은 많이 들어오지만 환율 문제로 증시 상승의 강도가 오히려 눌려 있다는 얘기죠. 못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례적인 달러 수요 강세로 인한 현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달러 강세가요. 그렇게 길지 않고 한두 달 지나면요. 달러가 약세에 들어서면서 1,200원이 붕괴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유동성 장세까지 합치면 엄청난 종합지수가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에서 한두 달 정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최근 종합지수가 1400 초반대에서 2000%를 넘었기 때문에 그거 상승에 따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퍼 부분이 지금 11.4배에서 가장 좀 높은 부분에 있는데 과거 2010년이죠. 그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2%인가요? 13%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약간의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만 내가 참을 수 있다면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한 유동성 장세,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큰 폭에 오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죠? 한 10%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초격차 승부수 했어요. 지난달에 삼성전자가요, 극자외선 기반 최첨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 위해서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구축했다. 한 10조 원이죠. 그리고 한 3, 4일 뒤에 이제 이미지 센서용 파운드리 증설 삼성 화성에 1조 투자했는데 오늘 또 이 낸드 플래시 쪽이죠. 8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을 또 발표를 했어서 오늘 반도체 중에서도 장비 쪽에 큰 폭의 주가가 오른 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8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어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요. 조만간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택 2라인 D램 생산 라인 15조 원 이상을 발표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파운드리 쪽에 10조 원, 낸드 쪽에 8조 원, 그리고 D램 쪽에 15조 원 이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 그렇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배경 중에 하나는요. 중국의 낸드 기술이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우려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삼성과 격차가 1년 수준으로 좁히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요, 속도를 낸다.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면은 거기에 따른 딸리시고 장비가 됐던 소재가 됐던 비메모리가 됐던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최근에 코미코 종목에 대해서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미코는 그렇죠? 이 세정 및 코팅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자, 요네 파운드리 쪽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10조 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대만의 TSMC가 미국에 120억 달러 투자를 하고서 중국 정부도 그렇죠? 이 SMIC죠? 거의 회사가 또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22억 5천만 원 달러 투자를 한다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파운드리 경쟁이 나섰다. 그러면 이 회사 각국의 그렇죠? 법인이 했는 이 코미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코미코는요,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법인을 보유하고 각 지역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방위적으로 파운드리의 경쟁이 심화되면, 그래서 공장을 계속적으로 지면 수혜를 코미코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코미코는요, 삼성전자 쪽에 비중이 상당히 커요. 한번 그 내용 볼게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도 장점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증설 효과에 힘입어 올해 국내 파운드리양 매출액은 166억으로서요. 전년 대비 73%. 지금 다 기업들이 장사가 안 돼서 실적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데, 그렇죠? 코미코는 요라 파운드리 세종 쪽에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파운드리 또 코미코 한번 주가 움직임 보죠. 오늘 7% 넘게 상승을 하면서요. 34,800원. 그죠? 자, 우리가 이 코미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조정을 받을 때 지난 2, 3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21,000원 내외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그리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 감소 그리고 복 모습이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수급도 한 2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줍니다. 근데 생각보다 외국인들 오늘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수급상 아마 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장비 쪽 부분 몇 개 종목 빼고는요. 뭐 비메모리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재 쪽 생각보다 그렇죠? 주가는 많이 떴는데 그렇죠? 오늘 FST 같은 경우 내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오늘 20%나 넘게 떴는데도 그렇죠? 수급적으로는 안정된 그러니까 이 외국인 기관들이 그 주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면 조금 단발성에 좀 그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걸 염두에 둬달라라뇨.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번에 2차 전지 관련 종목 그죠? 한 30%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는데 만약에 반도체 부분도요. 오늘 이 수급상 봤을 때 지난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하면은 한 30% 정도 한번 줄여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 내지 30%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비메모리 관련 종목에서요. 뭐 제 방송 계속 듣는 분은 뭐 많이 눈에 익은 그런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관련 종목에서 10종목, 그리고 소재 7종목, 장비주 7종목. 오늘 아마 장비주, 그렇죠? 여기 나오는 원익 IPS가 그렇죠? 한 5.8%, 1,900원 올라서 34,400원에 끝났고, 유진테크도 그렇죠? 한 5.5%, 1,200원 떠서 22,650원. 뭐 STI, 유니셈, 뭐 STI 등 여러 테스트도 그렇고요. 그렇죠? 테스트가 오늘 또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PSK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나타났다. 그래서 장비 쪽도 조금 투자에 따른 삼성전자 8조 원 낸드 프레시의 투자에 따른 수혜가 조금 연속성이 이어질지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 이제 ENF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서 한 몇 종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또 트럼프가 그렇죠? 지금 대만의 T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듯이 아마 삼성전자에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 유일한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것이 오스틴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ENF 테크놀로지가 그 삼성전자 공장 옆 지역에다가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다. 그렇죠? 비메모리 쪽에 소재 쪽을 납품을 목표로 두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죠?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 오스틴 지역에 공자를 더 증설을 한다면 당연히 ENF 테크놀로지는 더더욱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테스트하는 업체죠. 이 반도체 공정 전문화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이 팹리스 및 파운드리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외주 제품 테스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 테스트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2017년도에 매출이 한 471억인데 18년에 655, 2019년에는 960%서 연 40%씩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2017년에 98억에서 18년에 187억, 2019년에 241억, 그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테스나, 그죠?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한번 차트 한번 보죠. 테스나. 오늘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오늘도 뭐 그런 탄력은 없었어요. 한 2.6% 상승한 68,900원, 그죠?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우리가 3월 19일 저점 찍어 올라올 때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종합지수는 3월 19일 날 저점을 찍었지만 3월 13일 이전에 저점을 찍고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많다. 그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했죠. 5G 가장 먼저 올라간 배경 중에 그것도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1월이 됐던 2월이 됐던 3월 초순이 됐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을 잘 봐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2차 전지에서는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삼성 SDL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뭐 첨보도 그렇고, 그리고 몇 종목, 한두 종목 더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반도체에서도 리노공업, SNS대기, 그죠? 이 1,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했는데, 테스나도 역사적인 고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58,000원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좀 윗골이 달아주는 부분이 나오면서, 그죠? 한번 훼손이 됐지만은, 실적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그죠? 추가손이 상승. 근데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그죠? 16만 주. 자, 평균치에 하회하는 거냐. 우리가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 보십시오. 당연히 거래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관건이죠. 그럼 오늘은 이 정도 수준으로 상승 마감했고, 내일은 거래량이 최소한 4, 50만 주가 나온다 그러면요. 최근 고점 수준인, 그죠? 뭐 7만 4,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내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지켜보면서요. 뭐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추가 매수를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오늘 테스나도 개인들이 오히려 소폭 순매수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나 기관들이 순매수가 큰 폭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죠? 좀 더 또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그건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ENF 테크놀로지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컸었어요. 오늘 한 6% 올라간 29,400원, 그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폭은 컸는데 거래량이 34만 주, 그죠? 최소한 50만 주 이상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주가 상승폭에 비해서 개인들 매도가 38,000주, 기간이 겨우 49,000주 매수에 그쳤다. 그렇죠? 상승폭에 비하면, 그렇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든지 수급상을 봤을 때 장비조, 그러니까 아까 8조 낸드에 투자한다는 그 혜택 받는 그 종목 빼고는 전반적으로 조금 탄력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물량 일부 못 줄이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물량을 줄이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회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비메모리 하면은 팹리스 기업, 파운드리 기업, 그리고 테스트 기업, 패키징 기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기업에는 우리가 테스나, 그렇죠? 파운드리 기업에는 뭐 DB 하이텍, 삼성전자 꼽을 수 있죠. 그리고 대만의 TSMC, 중국의 SMIC, 그렇죠? 그리고 팹리스에서는 우리 LG향의 실리콘 웍스, 뭐 퀄컴 등이 있을 테고요. 패키징에는 SF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뭐 네페스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징 업체고, 그 중간 업체가 팀리스. 우리가 AD 테크놀로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건데, 자, AD 테크놀로지, 내일이 바로 이제 증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를 결정을 하는 날인데, 자,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저는 받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아마 AD 테크놀로지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토요일 날 방송 올린 거 있어요. 한번 그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번에 AD 테크놀로지 대해서 과연 신규로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유료한지 안 한지 오늘요 많이 떴어요. 그렇죠? 2,300원 뜬 32,650원. 그렇죠? 근데 얘도 봐도요. AD 테크놀로지도 수급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거래량은 그래도 평균치, 그러니까 아주 많은 쪽은 아닌데 그냥 평균 거래량에 겨우 다다르는 그런 모습이죠. 자, AD 테크놀로지, 내가 지금 이 종목만 갖고 있다. 근데 유상증자 35%다. 그러면 이 물량을 받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 일부 이거를 매도를 해야지 현금이 생겨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겠죠? 35%인데요. 지금 가격으로 하면 내가 지금 만약에 1000주를 AD 테크놀로지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증자 비용을 내가 되겠다 하면은 한 20% 정도만 매도를 하면은 35%. 왜냐면 18,000원 중반대 우리가 35%를 받기 때문에 뭐 35%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 20% 정도만 팔면 되고 내일 아마 내일 모레죠. 권리락은 아마 한 10% 내외 정도 수준에서요. 아마 권리락 된다면은 뭐 지금 32,000원대니까 내일도 요 가격대에 유지한다면 뭐 한 29,000원 정도대에서 아마 권리락이 되지 않나 해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29,000원대 그리고 18,000원대니까요. 그래서면은 한 만원 폭 정도 있으니까 그 차이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저는 웬만하면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죠? 당연히 유상증자를 받자. 지난 토요일 날 방송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수를 하면요. 내일부터 유상증자를 받기 때문에 그 자금 마련 부분 분명히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내 계좌에요. 지금 이제 이 35%는 7월 달에 물량이 들어와요. 중순경에요. 근데 계좌에는 이제 권리락이 된 부분 한 10% 낮아진 가격이 계좌에 찍히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가 이 보합권만 유지해도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유상증자가 끝나는 그죠? 이 3일 날이죠. 3일 날 수요일 날 매수하면 이제 유상증자는 전혀 상관없이 이 주가의 흐름대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매매에 동참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AD 테크놀로지 있죠? 이 35% 유상증자인데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 제가 어제 심리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어떠한 자신감이 있는 유상증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나오죠? 예정 발행가가 18,350원, 청약 기준일이 7월 6일과 7일, 신주 예정일이 7월 24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웬만하면 받는 것이 낫고 또 우리가 대만 업체, 이게 AD 테크놀로지가 대만의 협력 업체인데요. 이 TSMC가 8개, 그죠? 얘네들 이제 협력사를 이제 같이 사설 협력사라 그러는데 그 중에 8개사 중에서 이제 메인 벤더가 있어요. 예, 글로벌 유니칩, GU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이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한 2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가치가 한 1조 3천억이라고 하죠.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예요. 나머지들은 내가 물량을 줘서, 그렇죠? 발주를 해서 물량 받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도 되지만은 AD 테크놀로지는 얘네들이 중소형 팹리스 회사를 섭외해서 물량을 따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 특히 파운드리를 크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AD 테크놀로지 회사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반드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다음은 FST죠. FST. 자, 우리가 FST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자, 이 종목도 보면요. 지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 3월 1, 2월 달에 돌파를 하고 3월 달에 같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아마 우리가 종목 요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9만원 밑에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15,000원까지 강한 상승이죠.
이런 부분 자질 좀 과열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래등 많고 예, 갖고 계시는 분들 조금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구독하기,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통신 장비죠. 참 지지부진해. 그러니까 최근에 5G 종목들이 당연히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어요. 세계 각국에서 투자를 연기를 했죠. 이연을 시키는 바람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에서도 4조 원 상반기에 투자한다는데 오늘 1분기에 1조 1,000억대죠. 1조 원대인데 그러면 이제 이 2분기에 아마 투자가 많이 나오면서 실적은 조금 좋아지고 하반기에 갈수록 세계 각국에서 5G 통신은 어차피 대세 흐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시국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는 투자를 연기한 건데 반드시 하반기에 갈수록 좋아진다 해서 저희들 HFR 서진 시스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두 종목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HFR. 자, 요 종목도요, 그죠? 오늘 거래량, 그러니까 상당히 요런 종목, 우리가 막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그죠? 우리가 아마, 2차 전지, 예, 지난 5월 중순경이죠? 예,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중순경에, 요런 모습을 띄다가, 그죠? 삼성과 현대가 만남을 가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듯이, 자, HFR도요. 아마 그거 한번 물량 한번 잘라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래량 감소하고 오늘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오늘 고가가 0.68, 저가가 1.37. 하루 종일 움직인 게 하루 종일 변동성이 있는 것이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 맞아요. 저도 일반 투자가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일반 투자가 100원 싸게 사고 싶고 100원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이 우리 일반 투자가의 마음이다. 그러면 일반 투자들끼리 그냥 그 종목을 놔두면요. 종목이 상당히 지저분해져요. 움직임이. 근데 누가 주가 관리 빠지면 받치고 올리면 누르고 그거 관리하는 누가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하루 변동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 오늘 거래량도요. 29만 주 최근 들어서 가장 적죠. 자, 요런 볼 때 주가의 끝 마무리에 요런 모습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좀 수급적으로 기관들의 최근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의 흠인데요. 또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 못 올라간 이유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만 조금만 유입이 되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 사준다 그러면 그죠? 주가.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죠? 갖고 있는 건 그대로 끌고 가되 이러한 종목을 새롭게 투자를 한다면 HFR, 그죠? 이런 모습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줘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서진쌤도 마찬가지죠. 얘도요, 이 1, 2월 달에 역사적인 신고가, 이 HFR도 역사적인 신고가 2월 달에 다 냈던 종목이고 남들보다 또 빠르게 또 주가도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이죠. 단순히 1분기 실적 투자가 지연되면서 조금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 때문에 최근 주가가 못 오른 적이 있는데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이연됐던 것이 투자가 본격화되면 당연히 수혜를 본다. 그렇죠? 취소된 게 아니라 투자가 이연된 것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투자는 2분기, 1분기 못한 거는 2분기, 2분기 못한 건 3분기에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저는 이러한 종목군에 많이 가지고 그냥 선침의 차원에서 내가 만약에요 전체 비중이 100% 있어서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에 한 60% 내지 70% 있고 그리고 나머지 3, 40%, 한 30% 내는 현금 내지 뭐 다른 종목이 있다면은 뭐 10% 정도, 그죠? 이 서진 시스템이 됐던, 이 HF를 됐던, 팔을 담가 놓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거래가 실리고 움직이면 또 나머지 10% 한종, 동종 더 추가로 매수하면, 그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이 때 들어가야지. 이러다가 한번 우리가 2차 전지처럼 한번 확 떠버리면 온전하게 10%고 20%고 그대로 다 수익이 난다. 또 그만큼 주가가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만큼 있다. 만약에 주가 5% 10% 뜰 때 들어가면 뜬 만큼 수익도 작아질 뿐이 아니라 그만큼 오른 거에 대한 리스크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오히려 조금 현금 여력 있고 조금 잇따르면은 조금 오히려 이 5G 종목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에 회원 모집, 그러니까 혼자 매매하기가 힘들다. 자, 머릿속으로는 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빠지거나 안 움직이거나 특히 오늘처럼 종합지수가 좋은데 5G 못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갖고 오히려 뜨는 종목에 자꾸 손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근데 결과가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그쵸? 오히려 이익을 못 보고 손해 볼 때가 더 많다. 혼자 하기 매매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여기 항상 이 3개월에 유료 100만 원이고요. 시장 주도주와 눌림목이 나올 때 사야지, 조정의 끝 마무리에 사야지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 아마 제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수익이 발생되고 그래야지 안전되게 수익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다라고. 우선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